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개념을 좀 설명할 겁니다. 어차피 문제 풀면서. 문제는 주로 내가 그냥 어차피 질문 다 나올 거인 스텝 3 위주로 진행할 거야. 그러니까 스텝 1은 당연히 숙제고 질문도 개별 질문하세요. 이거 따로 개별로 질문하시고 주로 수업 시간의 질문은 스텝 2 위주로 받을 겁니다. 스텝 2랑 스텝 3 다시 풀어보고 안 된 거 위주로 질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스텝 3는 내가 풀면서 천천히 좀 설명하면서 풀게요. 웬만하면 좀 애매하다 싶은 것만 건너뛰고 그리고 스텝 2를 쭉 숙제로 해오시면 될 거예요. 네, 오늘 얼마큼 숙제 낼지는 내가 보고 이따가 정해줄게요. 그래서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이 없다고? 샤프 필요해? 뭐가 필요해? 펜? 볼펜? 펜이 샤프로 잘. 볼펜 쓸 거야? 네. 자. 공집합이요. 개수 셀 때도 들어가는. 어떤 개수 돼? 원소. 공집합은 안에 원소가 없는데 어떻게 개수를 돼?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여러분 잘 봐봐요. 원소의 개수를 세는 게 n을 쓰고 괄호를 열지 소괄호를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 뭘 넣는 거야? 집합을 넣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요렇게 들어갔어. 그럼 이걸 다시 쓰면 n이고 소괄호가 있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집합으로 요런 집합이 들어가는데 원소가 없는 집합인 거잖아. 그럼 얘는 몇 개야? 0개인 거야. 그런데 똑같이 하는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하나. 집합이 있고 그 안에 공집합이라는 집합이 원소로 들어간 거지. 자, 집합 안의 집합은 그 덩어리 자체를 하나의 원소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 또 집합 기호 쓰고 맞지? 요번에 공집합 하나 넣고 이렇게 넣었어. 그럼 이건 몇 개야? 이 공집합도 한 개로 취급하고 원소 2개 있는 얘도 한 개로 취급하는 거니까 총 몇 개? 2개. 이렇게 쓰는 게 맞겠지. 헷갈리면 안 돼. 알겠지? 그리고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이 소괄호 안에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 집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녹화되고 있지? 혹시 녹화되면 난리 나서. 한번 확인이나 하자. 어디 풀어요? 스텝 3 펴보세요. 스텝 3. 오늘 스텝 3 설명할 거예요. 수업 시간은 최대한 어려운 거 위주로 설명하고 여러분이 해온 다음에 질문하는 거 위주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풀어볼 건데 우선은 75번 한번 보자. 자, 읽어볼 시간 지금 충분히 줄 테니까 75번 한번 읽어볼래요, 여러분? 75번. 읽어봐, 일단. 집합 A가 존재하는데 장난질을 심하게 쳐놨어, 그치? 네. 자, 집합 A가 이따구로 생겼어요. 보니까 사실 이거 색깔을 좀 구분해주면 잘 보여. 뭐냐면 바깥쪽 제일 큰 테두리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뭐가 들어가 있느냐? 공집합이 하나 들어가 있고 집합인데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걸 또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해서 총 덩어리로 치면 몇 개예요? 덩어리로 치면 집합 안에 집합을 무려 3개를 넣는 거야.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몇 개지 지금? 3개요. 그렇지. NA의 개수는 원소 개수는 자, 그러면 이때 요 놈은 원소 맞지? 맞아요? 그래서 기억은 참이죠. 요게 있으니까 이 덩어리 전체를 원소로 치니까 집합 기호 해놓고 그 안에 공집합 들어간 애가 원소인 게 맞으니까 기억은 참이고 그 다음 니은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쉽잖아. 우리요. 지금 원소 몇 개야? 3개요. 3개지. 원소 3개면 우리 부분집합 개수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 약간 경우의 수랑 관계가 있는 건데 그냥 생각해보는 거야. 부분집합을 만들 때 요 원소 하나당 들어갈래 말래 선택지를 2개 준다고. 맞아요?
그 다음 요 놈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선택지 2개. 요 놈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선택지 2개.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서 이게 부분집합의 개수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빼야겠죠. 그래서 하나를 뺀 게 진부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이거 7개 맞죠? 그 다음 디귿. 자, 이게 뭔 소리야? 한번 봐봐 얘들아. n 원소의 개수를 구할 건데 a라는 집합이랑 합집합을 하는데 그 다음 뭐야? A를 원소로 가지는 a를 이렇게 다시 또 집합에 넣은 거야. 맞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요거의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해서 6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나요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A라는 애는 어떤 애죠? 지금 써놨잖아. 공집합. 공집합의 집합. 거기에 이거를 가지는 요런 집합. 자, 이렇게죠. 이렇게 3개를 가집니다. 그 다음 집합 A는 어떤 애야? 이건 뭐야? A를 원소로 가지는 이 A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죠. 그러면 A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얘를 통째로 요 기호 안에 넣는 거지. 요 기호 안에 넣는 거. 그러면 사실 이 집합은 얘랑 합집합했을 때 겹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없죠? 그냥 이 큰 거 하나가 더 추가된 거야. 그래서 이 둘을 합집합을 하게 되면 실제로 얘도 그냥 원소가 하나, 둘, 세 개인 거고 얘까지 포함해서 합집합하면 원소가 몇 개야? 4개. 4개인 거지. 그래서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그냥 쓰면 그냥 이렇게 돼. 근데 이게 막 주머니가 밀봉을 지금 여러 번 한다고 해서 뭐 색다르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그냥 이게 하나잖아요. 크게 하나의 집합이라. 그럼 요 집합이랑은 교집합이 없어요, 다시. 그쵸? 그러니까 정답이 기억 니은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뭐 이건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그냥 약간 페인팅을 그러니까 약간 페이크를 넣은 건데 너무 헷갈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76번 보겠습니다. 76번 보시면 집합 A에 대하여 집합 PA를 X바 X는 A의 부분 집합. 이게 뭔 소리야 얘들아? 이걸 일단 이해를 해야 돼. 이런 거 은근 많이 하거든. 자, PA라는 걸 만드는데 이 PA가 뭔 짓을 하는 거야?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A라는 집합이 있어. 그러면 A의 부분 집합인 X라는 집합이 있겠지. 그걸 싹 다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 거야. 그러니까 부분 집합들을 다 원소로 가지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 P에다가 요런 걸 넣으면 어떤 애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준아, 이거 넣으면 어떤 애가 나와야 돼? 이걸 쓰면 원소 나열법으로 써봐. 지금 이렇게 쓴 걸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쓰면 잘 안 보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돼 있는 거를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 쓰잖아. 문제 풀기 쉬우려고. 맞죠? 그럼 물어보자. 이게 어떻게 나와야 돼? 1 있는 집합, 2 있는 집합, 1, 2 있는 집합. 그럼 틀렸지? 공집합은 어디 갔어? 아, 그렇구나. 그치? 공집합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1,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즉 부분 집합을 싹 다 집어넣는 거라고, 원소로.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걸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풀어보자고요. 보기에서 맞는 걸. 기억. 우선은 A가 B의 합집합이래. 아니가 부분 집합이래.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 PA가 PB의 부분 집합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 있는 원소가 얘가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만드는 부분 집합들 중에서
이 원소로만 만드는 부분집합들이 다 똑같이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요 집합이랑 요 집합을 했을 때 여기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 다 여기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이겠죠.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맞죠? 지윤아 보고 있는 거 맞지? 자, 니은은 어때? 니은. 자, P A 교 B를 했어요. P A 교 B를 해서 여러분이 집합이 오랜만에 해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갑자기 어려운 걸 해서 힘들 수도 있는데 천천히 할 거야. 그리고 당연히 사실은 풀어오고 질문 위주로 할 거예요. 수업 자체는. 집합을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개념반 수업할 때는 혹시 개념반 듣는 사람 있어요? 지금 수원 요번에 방학 때 수원 심화반 있고 개념반 있잖아. 개념반 신청할 사람 심화? 그러니까 개념반 수업할 때는 아마 똑같이 이렇게 안 하고 천천히 설명할 거야 당연히. 근데 심화반은 또 마찬가지로 푸는 거 위주로 갈 거예요 아마 하게 되면. 그래서 혹시 집합 쪽 개념이 너무 헷갈리면 따로 얘기를 해줘야 돼. 알겠지? 그런 사람은 내가 따로 집합 개념을 설명을 해줄 테니까 오늘 남아서 이제 질문한다거나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PA 교 B 했습니다. 자, PA 교 B는 PA 교 PB. 맞아요? 틀려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이거를 뭐 지금 AB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게 같을까 다를까? 상상을 해보라고.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 같을까? 안 같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A가 1, 2고 B가 1, 3이야. 그러면 1, 2로 만드는 부분집합이랑 1, 3으로 만드는 부분집합이 있고 둘의 교집합을 하게 되면 애초에 1로 만든 부분집합이랑 같잖아. 그치? 헷갈리면 사소한 사례를 들어보는 게 좋아요. 이건 맞습니다. 그죠?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겹치는 원소로 만든 부분집합만 겹쳐지게 나올 거란 말이지. 없는 게 나온 부분집합은 다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니은도 참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런 막 설명할 게 없는 거야 이건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해설에서도 막 디테일하게 설명이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원소를 깔아놓고 생각을 해보면 저게 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디귿 봐봐. 디귿이 문제거든. 자, 요거랑 이게 같을까요, 여러분? 응?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럼 다른 걸 어떻게 다르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달래를 드는 게 제일 빠르죠. 방금 한 것처럼 똑같이 해보자. 예를 들어서 A가 1, 2고 B가 1, 3이라고 쳐봐. 합집합하면 어떻게 나오죠? 1, 2, 3이죠. 맞죠? 그럼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만들면 여러 개가 나올 거야. 맞지?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만들고 그냥 이렇게 만들면 뭐가 일단 안 돼? 1, 2, 3이 안 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공집합 1, 2, 1, 2가 나오고 여기는 공집합 1, 3, 1, 3 같이 나오고 이렇게 4개씩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합집합을 하게 되면 1, 2, 3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거 다 돼. 1, 2 되고 1, 3 나와. 근데 2, 3이 나올 수 있어 없어? 2, 3이 안 나오지 일단 첫 번째로. 맞나요? 부분집합 중에서 2랑 3을 원소로 같이 가지는 게 안 나와.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1, 2, 3 가지는 것도 안 나오죠. 왜? 이렇게 되면 2, 3이 동시에 나올 수가 없거든. 근데 얘는 합집합하면 2, 3이 같이 있는 부분집합들이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발레를 여러분이 들어서 확인을 해주는 게 좋아요. 해보려면. 그러니까 맞다도 마찬가지고 틀리다도 마찬가지야. 발레를 찾아서 해보는 게 제일 편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된다? 기억, 이은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77번. 우리가 배수집합은 좀 많이 하는데 약수집합은 잘 안 해. 근데 그래서 너무 배수집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배수집합이 처음에 안 했어요. 안 하다가 블랙라벨 있지. 그죠? 블랙라벨에서 배수집합을 좀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나오고 해서.
그러고 나서 배수 집합을 좀 많이 해. 그래서 시중에 있는 다른 교재들에서도 배수 집합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배수 집합도 너무 애들이 잘하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약수 집합을 또 썼더라고 이제. 그쵸? 자, 약수 집합 한번 볼게요. 자연수 K에 대해서 K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K라고 한다. 우리가 주로 배수 집합하던 짓을 약수 집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상황에서 세 집합 AP, AQ, AR이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설명을 좀 들어봅시다. 지금 일단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AP랑 AQ랑 A, 그 다음에 R이 존재하는데, 질문, 일단 N, AP가 1이래. 자, 원소의 개수가 한 개 나오려면 P가 얼마여야 되죠, 여러분? 1밖에 없지. 맞죠? 아니, 일반적으로 소수가 들어가면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가져요.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2개가 일단 나와야 돼. 그쵸? 그런데 지금은 한 개가 나온다고 얘기를 한 거야. 한 개가 나오려면 일단 1밖에 없겠죠. 그 다음 두 번째 N, A, Q를 했는데 2가 나왔어. 방금 설명한 것처럼 자, 약수의 개수가 2개 나오는 애는 어떤 애죠? 소수죠. 그래서 Q는 소수가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N, A, R이 3이래. 이건 뭐예요 이거? 여러분? 그쵸? 일반적으로 우리 원소의 개수가 생각을 해보면 약수의 개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소인수 분해를 해서 거기 1씩 더해서 곱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짝수기가 일반적으로 나와요. 근데 3개가 나오는 케이스는 어떤 거밖에 없다? R이 소수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의 제곱인 4를 예를 들면 4 같은 경우는 약수가 지승한 1, 2, 4 나오겠지. 그치? 9는 1, 3, 9가 나오고 맞지? 그런 식으로 소수의 제곱이 되면 1이랑 소수랑 소수 제곱한 거 해서 약수가 3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연히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약수 개수가 2개인 건 소수, 3개인 거는 제곱, 소수의 제곱수, 1개 나오는 건 1밖에 없다는 걸.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 상황에서 그러면 A, P, Q, R이야. 요거의 원소의 개수로 가능한 걸 다 쓰래.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일단 기본적으로 P는 1이지. 그럼 이건 제거해도 되고. 그럼 A, Q, R인데 이게 지금 소수고 이게 소수의 제곱이야. 그러면 얘들이 같은 소수냐 아니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겠지. 맞죠? 자, 1번 Q랑 Q 이제 R이 Q의 제곱꼴일 때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실제로는 Q의 세제곱에 대한 소수의 개수죠. 그럼 몇 개예요? 그러니까 Q의 세제곱이라는 숫자의 약수의 개수야. 그럼 주자가 몇 개야? 몇 개야? 뭐 2의 세제곱이라고 쳐. 8이잖아 8. 8의 약수 개수 몇 개야? 4개죠? 그치? 원래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해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다 1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몇 개? 4개가 나오겠죠. 맞죠? 정확히 쓰자면 이제 이렇게 써야죠. 요거는 4. 4개가 일단 나올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아닌 경우. 이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그러니까 R이 Q의 제곱이 아니라고 쳐. 그러면 A, P, Q, R을 쓸 때 일단 기본적으로 Q라는 소수가 하나 있고, 맞죠? 그 다음 뭐 S라는 소수가 제곱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원소의 개수 구하면 1 더하기 1에서 2고 2 더하기 1에서 3에서 몇 개? 약수 개수는 6개겠지. 그러면 총 합은 얼마가 돼요? 10이 되는 문제라는 거죠. 고쟁이가 참 생각할 만한 문제들을 많이 줘요. 어려워. 3스텝이. 고쟁이 해본 적 있는 사람? 수학. 수상은 해봤어? 수상하기 힘들지 않았어? 3스텝 하는 거? 신박한 문제집을 많이 풀어봤지만 처음에 고쟁이가 좀 좋아요. 이런 문제들 많이 다뤄서. 생각을 할 만한 문제들이 좋아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약수의 개수가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맞죠? 중학교 때 했던 거지, 저거는. 저게 어차피 고등수학 할 때 경우의 수랑 엮여서 나올 거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3가지 케이스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수 제곱이고 이게 소수였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 Q를 갖다 쓰는 경우. 그러니까 얘가 지금 소수의 제곱이잖아. 근데 이게 Q제곱인 경우랑 Q제곱이 아닌 경우로 나오는 거야. Q제곱이 되면 3개를 곱하면 Q의 세제곱이 되거든. 그러면 이제 뭐 2의 세제곱이라든지 3의 세제곱 같은 애가 된 거야. 그럼 약수의 개수가 여기서 더하기 1에서 몇 개? 4개가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 치면 뭐 P의 1제곱 곱하기 Q의 2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지금 반대로 써야지. Q의 1제곱 곱하기 S의 제곱 이런 식으로 소수 2개가 다른 애면 원소 개수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약수의 개수 셀 때는 더하기 1하고 더하기 1에서 곱하는 거니까 2 곱하기 3에서 몇 개? 6개. 그치? 우리 약수 개수 구하는 방법은 소인수 분해를 해서 맞죠? 소인수 분해를 해서 그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는 거였으니까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미안합니다. 힘드네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자 아무튼 이렇게 푸는 문제. 또 근데 이게 사실은 요 교재가 고쟁이가 되게 센스티브 어려워. 근데 집합이다 보니까 빨리 끝나는 거야. 사실 이거 집합 아닌 다른 파트 그러니까 좀 뒤에 나오는 뭐 유리함수만 가도 한바탕 다 써야 돼요. 근데 지금 아직 짧은 거. 여러분 이 정도는 지정아 풀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안 되고 설명 듣고 혹시 이해 안 돼서 질문을 해. 알았지? 아예 안 들으면 질문을 못 하잖아. 여러분이 그러니까 선행이 돼 있다는 게 잘 안 돼 있으면 수업 따라오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더 열심히 들어야 돼. 질문 많이 해도 되니까. 차라리 모르겠으면 질문을 해. 하나씩 다. 졸지만 마. 졸지만. 오늘 내가 목 상태가 왜 이러냐 근데. 어제 별거 없었는데. 오늘 태연쌤은 또 몸살 나갖고 앞에 아예 못 오셨거든. 지금 오셨더라. 그러니까. 애들도 아프고 선생님도 힘들고 시험 끝나니까 힘들긴 한 것 같아. 그치? 근데 빨리 이제 컨디션 회복해야죠. 코로나 아니야 설마. 야 교무실에서 선생님 한번 코로나 걸리면 난감해. 그러면 안 돼. 자 78번 볼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봐봐. 일단 한번 봐. 기호를 이렇게 문제에서 정의를 많이 해요. 당연히 심한 문제들은. 지금 여기서 이 별표 기호에 대한 걸 정의를 내렸는데 이게 뭐야 얘들아? 교랑 합의 여집합을 합쳤대. 그치? 잠깐만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요 별표로 연결을 조집합을 하면 무슨 짓을 하느냐. 일단은 교집합을 하고요. 거기에 합집합을 하는데 어떤 애를 합치는지 봤더니만 어떤 애를 합친대?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게 뭐예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건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게 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일단 중앙하고 여기 있는 거. 그치 중앙하고 여백을 한 거잖아. 그럼 이게 아닌 애들이 어떤 애들이야? 각자 지들 거. 그치 A가 있고 B가 있는데 우리가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걸 대칭차집합이라고 불러요. 기억나요? 이걸 대칭차집합이라고 부르는 거 기억납니까? 그런데 지금 한 놈은 이 대칭차집합 문제도 너무 많이 나와서 애들이 잘하니까 또 장난질을 친 거야. 뭐라고? 이걸 뺀 나머지를 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대칭차집합이 아닌 걸 모아놨다고. 그치? 그걸 지금 우리가 요 별표 기호로 표현하기로 정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대칭차집합에 포함하지 않는 것들만 다 골라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지?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기억 이걸 한 거랑 이걸 한 게 그림상으로 같죠 당연히. 당연히 같죠 이거는. 그냥 이거는 식에다 넣으면 알잖아. 이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교집합이랑 아유
지승아 안 되면 서 일어서서 들어. 자 우리가 자 질문을 해볼게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교집합이랑 합집합 할 때 맞죠? 둘이 위치밖에 상관없으니까 이걸 A, B로 넣나 B, A로 넣나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그래서 당연히 기억은 참입니다. 자 니은을 볼게요. 니은을 보시면 뭘 물어보는 거냐? 얘가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지 물어보는 거죠. 연산의 순서가 앞에 걸 먼저 하고 뒤에 걸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앞에 거랑 뒤에 걸 하는 건데 이게 사실 바뀔까 안 바뀔까? 지금 이런 연산을 하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겠죠 사실. 근데 헷갈리시면 직접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이게 사실 요 둘을 해서 이 둘에서 이게 대칭차집합 할 때도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그러니까 대칭차집합 같은 경우도 결합법칙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외우지 않아 혹시? 선행할 때 공부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A, 대칭차집합 B, 그 다음에 대칭차집합 C 이렇게 한 거랑 그 다음에 A랑 BC의 대칭차집합 한 거랑 그림 그려보면 그림이 똑같아요. 벤다이어그램 그리면. 그래서 그림 그려서 확인을 해보면 아 이게 결합법칙이 성립하는구나 배웠을 거예요. 그럼 이거의 역상황을 하는 것도 당연히 성립할까 안 할까? 할 겁니다. 나는 그래서 성립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확인을 하려면 사실 어떻게 해야 돼? 간단히 그냥 진짜 그려보는 거야. 우선은 이걸 먼저 해서 그림을 그리고 거기서 얘를 넣어서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같은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해보시면 같게 나옵니다. 그림 그리는 거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진짜 같게 나오는지 체크해봐. 그 다음 디귿. 벤다이그램 못 그리진 않겠지. 그죠? 벤다이그램 그리고 우리 잠깐만 여러분 일단은 질문을 잠깐 해볼게요. 요거 삼각형으로 표현한 거를 우리가 주로 뭘 쓰냐면 이게 대칭차집합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럼 질문을 해보자. 대칭차집합에서 이렇게 하면 뭐 나왔지? 응? 뭐 기억하고 있네. 원래 이게 뭐냐면 합집합을 한 다음에 겹치는 걸 빼는 거야. 근데 A랑 A랑 합집합하면 A고 겹치는 것도 A니까 빼버리면 공집합 되죠. 이렇게 됐고 그래서 요거를 홀수걸 하면 또 뭐가 나와? 이게 공집합이랑 A랑 하는 거잖아. 그치? 둘을 먼저 하면. 근데 공집합이랑 하면 뭐가 나와요? 합집합하면 A 나오고 교집합하면 공집합 나오고 그래서 A에서 공집합 빼면 A 나오죠. 그래서 이게 자기 자신 돌아가.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할 때 이거를 A가 짝수에 있으면은 공집합이 된다. A가 홀수에 있으면은 A가 나온다 라고 외웠을 거예요. 그쵸? 그런 거 한번 물어보는 게 똑같은 것 같아. 디귿도 봐봐. 디귿을 지금 보시면 A하고 별표 A하고 별표 점점점에서 이렇게 하는데 A가 지금 몇 개 있어요? A가 99개가 있대. 근데 사실은 2개만 해보면 된다는 얘기야 내 말은. 그치? 자 우선은 한번 생각해보자. A 별표 A 하면 어떻게 될까? 자 여기다 A 넣는 거죠? A 교집합 A는 A, A 합집합 A는 A, A의 여집합 되죠. 그래서 A 합집합 A 여집합은 뭐예요? 전체 집합 2라고? U 아니야? 그쵸? 전체 집합 U를 쓰겠죠? 그죠? 그러면 3개가 되면 그러니까 아까 2개에서 공집합 된 것처럼 반대니까 U가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3개가 되면 사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그러면 A랑 전체 집합 U랑 교집합하면 A고 A랑 전체 집합 U랑 합집합하면 U고 U의 여집합하면 공집합이고 A랑 공집합이랑 합집합하면 A인 거죠. 그래서 얘는 공집합 A, 공집합 A 반복인데 얘는 어떻게 돼? U랑 A가 반복이지. 그러면 A가 홀수에 있으면 A 나오는 거 맞겠죠? 대칭 차집합. 아 대칭 차집합이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으면 여기 양쪽 날개도 못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A 합집합 B,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야. 차집합의 합집합이라고 쓰기도 하고, 차집합의 합집합이라고 쓰기도 하고, 아니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차집합한 거다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 날개 구분되는 걸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얘기가 사실은 블랙라벨이 한 2015년 정도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 교육과정 생기면서 나왔단 말이야. 그게 근데 그때부터 계속 교재가 똑같아요, 사실은. 그치? 그때 대칭 차집합 얘기가 나왔고, 그때 많이 썼던 거라 요즘에 잘 안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해. 너무 많이 나와서. 거기서 지금 블랙라벨 나왔을 때 그 집합 쪽에서 새로 나온 게 대칭 차집합이랑 배수 집합이거든. 근데 요즘 이제 새로 나온 교재들은 거기를 좀 탈피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게 얘 같은 거지. 얘나 아까 약수집합 같은 거. 그런 게 추가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풀면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된다? 정답은 5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스텝 3 지랄 맞죠? 문제들이. 원래 고생이가 3가 문제가 되게 지랄 맞을 거고 100% 숙제로 해보면 다 질문할 거라 그냥 아예 수업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내가 수업을 할 거고 여러분은 스텝 1이랑 스텝 2를 풀어오세요. 그래서 그걸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1은 개별 질문, 2는 이제 공통 질문. 알겠지? 자,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응? 아, 1시간 쉬냐고? 1시간 하고 쉬지 뭐. 잠깐 5분이라도 쉬지 뭐. 오늘은 살살 하자고요. 오늘 숙제는 아닌데 뭐. 79번은 여러분이 그냥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거라 요거는 뭐 안 하고 하자. 그래도 하지 뭐. 안 하고 하면 또 어렵게 느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주로 이제 보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심화 문제로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합집합, 교집합 이런 것만 가지고 문제를 안 내고 문제에서 이 연산을 새롭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지금 79번도 마찬가지죠. 사실 얘들도 새롭게 정의를 내린 거고 79번도 마찬가지인데 자 79번 보시면 아니, 합집합은 합집합이고 교집합은 교집합이라고 알겠는데 별표가 지금 뭐야? 이 별표가 지금 대칭 차집합이거든요. 맞나요? 아까 내가 설명한 저 삼각형으로 한 거. 대칭 차집합을 별표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x랑 y랑 z가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일 때 아래 그림에서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라고 하고 s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연산하는 거냐면 당연히 여러분 앞에서부터 상상을 하면서 하면 이 내용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지금 이게 보면 x가 어떤 놈인지 알아내는 건데 이 x가 어떤 놈인지를 가정을 하고 푸는 게 아니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 문제야? 맨 밑에서 거꾸로 올라와야 되는 문제예요. 그치? 자, 한번 볼게요. 힘들구만. 별이 여기서 별표구나. 여기서 대칭 차집합 쓰고 거기서 나온 게 Z고 Z랑 1, 3, 5, 6이 있고 이 연산을 교집합을 했더니만 1호가 나옵니다. 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게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x가 갈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거야. 근데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스몰 s라고 하고 스몰 s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최대한 x에 들어가는 원소를 적게 잡아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그럼 x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원소만 딱 쓰고 더 이상 안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순으로 올라가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뭔지 체크해 보는 겁니다. 자, 우선은 얘랑 교집합해서 1호가 나왔어. 그럼 Z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일단은? 1호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또 정확히도 얘기하자면 1호는 가지고 있고
3이랑 6은 가지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없다는 얘기까지 다 추가가 될 거예요. 이것도 써놔야 돼. 자, 그 다음. 그러면 3, 4, 5, 6이랑 대칭 차집합을 해서 1, 5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잘 봐봐. y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3, 2, 지금 3, 4, 5, 6이 있는데, 대칭 차집합을 해서 뭐가 나온다고? 1, 5가 나왔대. 그럼 여기 일단 1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있어야 되고, 여기에 5가 있어야겠지. 맞죠? 그 다음 얘가 36은 Z가 36은 안 가지잖아. 그치? 지금 여기에 있는데 여기 배가 분명히 36을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얘가 36을 못 가져야 돼. 그럼 36이 어디 있어야 돼? 교집합. 그렇지. 교집합에 36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36이 이쪽에 있었으면 답이 여기 36이 붙을 거고,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해 안 해? 안 하겠지. 지금 요게 중요한 거야. 36이 있으면 안 된다는 조건까지도. 됐습니까? 그럼 그렇다 치고 4는 어떻게 되는 거야? 4가 여기 있을 수도 있지. 맞아요? 4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잖아. 근데 그러니까 Z는 1, 5를 가지고 3, 6을 안 가진다가 포인트니까 4가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상관없는 상황이죠. 그치? 자, 그래서 그런데 최소한으로 잡는 게 내 목적이니까 일단 여기서 1, 3, 6은 최소한 있어야 돼, 없어야지? 있어야 되고 4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 자, 그 상황에서 2, 3, 4, 7이랑 x랑 합집합을 했어. 그러면 얘가 지금 3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굳이 3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3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그 다음 얘가 6이 없는데 여기 6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6을 무조건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져야겠지. 같은 식으로 1이 있어야 되니까 1을 무조건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1을 무조건 가져야겠지. 그리고 말한 것처럼 여기 4가 있어도 얘가 4를 가질 필요가 없고 여기 4가 없으면 애초에 4를 가지면 안 되겠지. 맞죠? 그래서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가 가지는 최소한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난 어떻게 잡으면 돼? 1, 3, 6만 가지고 있다라고 잡는 게 정답이겠지. 3을 안 가져서. 아, 3을 안 가지고 가면 미안. 1을 가지고 3을 안 가지고 6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되고, 그래서 x의 합을 스몰 s는 7이 될 때가 제일 작겠지. 저런 식으로 역연산을 하는 문제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앞에서부터 가정해서 풀면 너무 힘든 문제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79번. 차분하게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논리적인 사고만 있으면 돼. 논리적인 사고만. 뭐가? 뭐야? 합집합을 y에 7이 있는 거예요. 응? y에 7이 있는 거예요. y의 7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합집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아니 합집합을 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게 아니라 여기 나중에 7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차피 난 거꾸로 가서 이제 x까지 가는 거니까 여기 7은 있어야겠지. 합쳐지면 들어오겠지.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건 얘가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뭔지,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뭔지 역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편에 이제 어차피 합집합을 하게 되면 7이 붙겠죠. 그리고 대칭 차집합을 했을 때 이쪽 편에 7이 붙을 거고, 근데 교집합하면 어차피 7은 없겠지. 이렇게 역으로 거꾸로 올라가주면 그냥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요게 79번이고, 자, 그 다음 8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게 해주고 바로 스텝 3 하니까 또 되게 멘붕이네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좀 들어주세요. 쌤, 네, 저 이거 수학을 안 해가지고 아예 안 했어?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개념 보면서 앞에서 좀 풀었대. 아예 안 했어, 하나도? 한 번 딱 한 번 했는데 음. 그 살짝 너무 고탈 표현해가지고 원래는 사실 그래서
이걸 앞에 걸 하고 이걸 마지막에 설명을 듣는 게 맞기는 해. 네. 근데 지금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좀, 네, 아니, 용어랑 그런 거랑 좀 기호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냥 앞에 개념 보면서 문제 풀어야 돼요. 잠시만. 그러면은 지금 우리 79번까지 했잖아, 그치? 잠깐 오늘은 그럼 가볍게 하자. 안 되겠다. 오늘 그냥 가볍게 하자. 아, 근데 저 때문에 그런. 아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다음 시간부터 제대로 하면 돼. 일단 요까지 한 거는 적으세요. 알겠죠? 적어놓고 그 다음에 어차피 숙제가 나갈 거예요. 숙제가 나가고 오답 위주로 할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숙제를 어차피 집합 전체를 다 숙제로 낼 생각이긴 했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어차피 스텝 3는 거의 안 할 거고 스텝 2 위주겠지. 스텝 1은 쉽게 해야 되고. 엄청 많은데요. 엄청 많아? 몇 문제인데? 100문제 되나? 많은데요. 자, 조정을 좀 해봅시다. 조정을 할게요. 잠깐만. 그러면 스텝 2까지 완성해 오는 걸로 합시다. 일단 숙제는. 자, 잠깐만. 그냥 내가 좀 정리를 할게. 조금 차이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있고 잘 이해 못한 학생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지금까지 설명한 문제들을 따라오는 학생이 몇 명 없는 것 같거든. 난 자의했다 손. 역시 시험 때 똑같이 하면 된다. 참. 안타까운 얘기야. 이렇게 매기 싫어. 안타까운 결과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숙제를 74번까지를 낼 거예요. 74번까지를 낼 거고, 자, 숙제를 1번부터 74번까지 해오는 걸로 일단 해서 다음 시간부터 제대로 진행을 해보자고요. 그럼 오늘 지금 뭐라느냐? 딴 거 하지 말고 푸세요. 숙제를 지금 합시다. 지금 하시고 그리고 개념이랑 유형 지금 일단 스텝 1을 풀어봐야 되거든. 준성이는 오늘 좀 일찍 안 가도 돼? 저 내일 놀러 가가지고 일찍 가야 1시간 일찍 가큰 차이 없잖아. 자, 지금 1번부터 14번까지 풀면서 특히 지금 스텝 1을 빨리 푸세요. 스텝 1. 그래서 스텝 1을 다 풀고 집에 가자. 그래봐야 1시간 15분 남아서 충분히 하거든, 내가 볼 때, 스텝 1은. 여러분, 스텝 1을 다 풀고 가시고, 스텝 1에서 모르는 거랑 개념 모르는 거 질문 다 하세요. 갔다 와요. 갔다 오시고, 그렇게 진행합시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여기 지금 보면 1번부터 14번이 스텝 1이랑 개념. 여기서 일단 질문 바로바로 던져주면 바로바로 설명해 줄게. 준성이 딴 거 하지 말고 일단 개념부터 읽어. 다 읽었는데 모르겠는데 그냥 물어봐 이제. 그치. 걔가 원소가 됩니다. 뭐 개념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해. 근데 이거 진짜 기억이 살아날까 말까 하는. 읽어봐 일단 천천히.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집합은 여기 있는 게 다야. 뭔가 다르게 설명할 게 없어. 뭐 드모르간의 법칙 이런 것들 다 외워야 되는 거라서 쭉 보고 외우면 되는 파트라 한번 쭉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질문하시면 되고 떠들지 말자. 떠들지 말고. 그리고 일단 스텝 1을 보면 유형이라고 해서 설명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인 건 읽어보시고 이 35번까지잖아 스텝 1이. 요건 다 풀고 가지고 이거는 그래서 다 풀고 질문을 다 하시고 가셔야 될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돼 사실은. 그리고 준성이 특히 이제 오늘 35번까지 다 하면 가. 너는 일찍 가지 말고. 네. 다 질문하고 가. 그래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스텝 3 5 문제는 했네. 5 문제 했어. 그래, 풀고 질문하는 걸로 가자. 오늘 미리 하지 말고. 그래도 풀어오면 도움이 되니까. 풀어오면. 나 사실 진짜 뒤로 명제는 좀 설명할 게 많은데 집합은 다 용어라서 기억날 거예요. 읽어보면. 아까 내가 말한 뭐 대칭 차집합이라든지 뭐 그런 거야 뭐 없는 거라 설명해야겠지만.
응. 네? 꼭이 세 개만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이 조건 제시법을 다시 그 조건 제시법을 준 거를 원고 나이프 바꿔서 걔가 나오면 맞는 거지. 근데 만약에 3하고 5 이런 게 나오면 틀린 거지. 똑같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저기서 표현하고 있는 게 동일하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잠깐만 마이너스 1, 아니, 마이너스 1, 0, 1 넣는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2고 0 넣으면 4고 1 넣으면 6이잖아. 그럼 맞는 거지. 범위로 나온 게 아니잖아. 저렇게 되는 정수니까 정수가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1이고 그걸 집어넣어서 나온 2x 플러스 4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이게 없어. 응? 설명, 아니 질문을 뭐 어떤 거 말해봐. 칠판에 설명하게. 다른 팀으로 들어야 될 수도 있어. 이 집합은 응. 모든 집합과 서로 쏜다. 서로소의 개념이 뭐야? 응?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같이 공통된 게 없다. 아니 서로소가 뭐냐? 서로소가 교집합이 없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교집합이 없는 거잖아. 그런데 공집합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애들이랑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네. 왜냐면 공집합은 원소 자체가 없으니까. 네. 그렇지? 그러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서로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서로소 개념 자체가 집합에서 서로소라는 개념 자체가 교집합이 없는 걸 얘기한다고. 근데 교집합이라는 게 자체가 원소가 너도 있고 나도 같이 있는 거를 그러니까 같이 공통으로 겹치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쟤는 아무것도 없는 애란 말이야. 그러니까 겹치는 게 있어 없어 말하면. 겹치는 게 없지. 근데 누구랑 겹치는 게 없지. 분집합은 모든 집합이 그 부분 집합 아니었어요?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 얘기할 때는 그 부분 집합이지. 그럼 부분 집합이면 그게 있는 건데 그러면 서로서는 아니지 부분 집합 공집합은 그러니까 집합할 때 뭐? 갑자기 이쪽으로 그냥 앞으로 뺐나? 띠기? 아니 빼놨구나. 아니 그러니까 부분 집합 얘기하는 거랑 다르다고.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라는 게 원래 뭐야? 가지고 있다. 아니지. 그러니까 그 집합으로 어떤 집합이 있어? 그 집합의 원소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집합을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그 중에서 공집합은 어떤 애야? 예를 들어 1, 2, 3, 4가 있어. 이 집합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을 만들면 네. 1을 가지거나 가지지 않는다. 2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는다. 3을 가지거나 가지지 않는 거. 4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는 게 있겠지. 네.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온다고? 16개의 부분 집합이 나와. 네. 그 중에서 다 X 고른 애가 부분 집합인 거지. 네. 그래서 사실 약간 부분 집합이라고 보면 좀 애매한 얘기네, 얘가. 그치? 왜냐면은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데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것도 우리는 부분 집합이라 하기로 약속을 한 거라고, 사실. 그리고 같은 식으로 다 동그라미를 골라서 나오는 애가 뭐야? 자기 자신이지. 네. 이것도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하기 좀 찝찝한데 부분이라고 얘기하기는. 네. 그래서 그냥 그것도 부분 집합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지, 그냥. 네. 그치? 그래서 진부분 집합 얘기할 때 자기 자신을 빼는 거고, 그 막 공집합을 빼고 얘기할 때가 맞고, 부분 집합 할 때. 막상 진짜 개수 구하라고 할 때는 공집합을 뺀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지. 그래서 사실 자기 자신과 공집합은 약간 부분 집합이라는 의미로 들어가기에 좀 부적합한데, 이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정한 거니까 그냥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공집합은 그러니까 서로소가 되는 게 맞지. 겹치는 건 없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약간 그냥 숫자에서의 서로소랑 다르다는 얘기하는 거야. 숫자에서 서로소랑 다르지. 네. 참이 되려면 3이 되려면 그렇죠. 얘 때문에 이게 되고, 맞지? 얘가 있으면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있으니까 이게 집합으로 부분집합이 될 수도 있어. 아니지. 이것 때문에 얘가 되고 요것 때문에 요게 되는 거지. 봐봐. 지금 그거 맨날 헷갈리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 다들 헷갈려 하는 거야 처음 할 때. 지금 문제 푸시다 보시면 여러분 그 9번 있거든요. 9번. 자 문제 9번 한번 보세요. 9번 보시면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가 원소를 공집합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과 2라는 걸 가진 집합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걸로 이제 발생하는, 얘 때문에 발생하는 힘듦이 뭐냐면 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집합이 A의 원소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공집합은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됩니다. 누구 때문에? 요놈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요 놈들 봐봐요. 요거랑 요 놈. 자, 요 놈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이 A의 원소가 되고요. 2도 A의 원소가 되고요. 얘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1이 A의 부분집합이 되고 2도 A의 부분집합이 되고 1, 2도 A의 부분집합이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얘들 둘 때문에 1하고 2 때문에. 근데 마지막으로 요 놈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게 A의 원소가 되는 거지. 물론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면 집합을 한 번 더 써야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짜증나는 거야. 요 놈이랑 요 놈이랑 요 놈. 요 세 개가 다 돼. 이게 좀 열받는 거지 보면. 괜히.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약 올리는 문제가 나옵니다. 저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약간 어제 그 서울 S2반에서 그 애들이 쉬는 시간에 했던 사투리 테스트랑 비슷한 느낌인데 가가 뭐 이런 거 막 동상도 사투리 하는 거. 이게 얘는 아니지. 공집합은 원소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거 하나도 못 만들. 0이 없다가 아니잖아. 공집합은 공집합은 기본적으로 이딴 걸 쓸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아무것도 공집합의 원소가 될 수가 없어. 공집합은 아무것도 안 가진 애잖아. 잔고가 빵원이라니까? 가진 게 없는 애야. 공기조차 없어, 공기조차. 가진 게 없어. 이게 응. A가 이렇게 나오고 A가 B랑 같은 응. 이거 중에 B가 이렇게 있는 그렇지, 그거 반대로 해야지. 당연히. 반대 그렇지. 근데 뭐가 이상한데? 잠시만. A랑 A가 1, 마이너스 1, 0이고 B가 이게 아니지. 아니지. B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고르면 마이너스 2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응. B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 마이너스 2도 되고 플러스 2도 나와야 돼. 그러면 이제 C는 반대로 0, 마이너스 2랑 1도 나와야지. 그래서 A랑 C랑 같고 아니지, A랑 C랑 같지. 자, X, Y 똑같아. A에서 두 개 골라서 곱하는 거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 보면 1이야. 플러스 1, 플러스 1도 1이고. 그래서 A랑 C랑 같고 그들이 B의 부분집합인 거지. 여러분 그 교재에 지금 몇 번이냐면 지금 질문 나온 게 몇 번이냐면 몇 번이지? 부분집합이니까 이거 넘어갔나? 어디 갔냐? 11번 하실 때요. 11번. 자, 11번 하실 때 X가 A의 원소이고 Y가 A의 원소라고 나와 있지.
근데 그때 둘이 같은 애여도 되는 겁니다. 그치? 보고 착각을 해서 같은 애 안 하고 다른 애 골라야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1번에 보면 이런 거야. 11번 문제를 보시면 A라는 애가 마이너스 1, 0, 1이 주어졌어. 그리고 난 다음에 B라는 애를 세팅을 하는데 X 더하기 Y를 원소로 가져. 우리가 조건제시법 가지고 그 앞에 있는 걸 원소로 가지는 거고 다를 쓰고 뒤에서 이 X랑 Y가 어떤 애인지에 대한 설명이 붙는 거죠. 그래서 X가 A의 원소이다. Y가 A의 원소이다 얘기했을 때 여기서 이 얘기가 없다고. X랑 Y가 같지 않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지. 그치? 만일에 X랑 Y가 같은 값을 안 쓰고 싶으면 뒤에 추가로 X랑 Y는 같지 않다를 붙여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붙였으니까 여기서 B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나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 고르면 마이너스 2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걸 쓰시면 이렇게 5개가 나와야 돼요. 11번 풀 때. 그지 지승아? 뭐 하고 있어? 몇 번 하고 있어? 그러고 있어? 응. 천천히 해봐. 모르는 거 질문하고. 다 하면 숙제해. 그냥 빨리 하고 차라리 쉬어. 숙제는 74번까지긴 하지만 일단 다 하면 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면 되니까. 몇 번이야? 그렇죠. 그러면 A 원소 함수이고 B의 원소 동시에 X와 X는 A의 원소 그리고 X는 B의 원소 하면 교집합 얘기 아니야? 또는 A라고 얘기해야지. 그렇지. 우리 기본 아니야. 자, A 합집합 B는 뭐예요? 어떤 애들을 모으는 거야? A에 있거나 또는 B에 있는 애들이지. A 교집합 B는 뭐야? A에 있으면서 그리고 B죠. 그죠? OO와 AND잖아, 그치? OO는 합집합, AND는 교집합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할 때, 여러분 선행할 때, 사실 뭐 선행을 할 때 당장 시험 안 치는 거다 보니까 뭐 열심히 안 드는 학생들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부터 달라요. 요번 방학 때 선행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사실 그전에도 그랬어야 되는데 열심히 들어야 돼요. 할 때는 제대로 계속 완벽성을 추구하라고 했잖아. 내가 선생님이 나는 지금 습관화돼서 잘한 거라고. 두드려 맞으면 원래 되는데. 쌤, 하고 갈게. 여기서 A랑 B가 응. 어떻게 아 이거 우리 잠깐만 여러분도 이제 질문 하나 나오고 좀 질문 좀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A 차집합 B는요 뭘로 바꿀 수 있죠? 이거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맞죠? 이건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 차집합을 교여로 바꾸는 거. 그러면 이건 어떤 애죠? X가 A에 있으면서 그리고 B의 여집합은 없는 거지. B에 없는 거. 그림상으로도 이해해 보시면 여기잖아. 그러니까 A의 원소에서 B의 원소가 아닌 녀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뭐 유효까지 왔어 벌써? 그것들이 됐구나. 뭐가 재밌냐? 얘랑 얘랑 연립을 해서 그게 여기 위에 있어야 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교집합이니까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XY니까 이거와 이거의 교점을 찾는 거야. 그럼 교점을 찾았는데 그게 C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데 이 교점 찾으면 우리가 원 두 개잖아. 원 두 개 교점은 뭐 나오겠어? 두 원의 교점이지. 그게 뭐 접점이든 뭐 나올 거 아니야. 그게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얘가 그 둘의 교점을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겠지.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원 해보시면 이거 빼버리면 나오지 않니? K가 마이너스 1로 연결하면 현의 방정식 나오잖아. 그게 얘랑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점으로 나오는지 현으로 나오는지 그게 헷갈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지난 시험 범위 내용이랑 합쳐진 거예요. 선생님 네. 그 여기서 여기서는 뭐 1, 2 하면서 72, 120 여기서 부분집합은 1, 2 하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게 부분 집합은 집합으로 기호를 써야지. 이렇게 집합 기호가 똑같지. 해줘야 돼. 해줘야지 당연히. 그리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근데 이거 있잖아요. 분집합은 분집합 선생님과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분집합 이렇게 분집합인데 두 개면 서로가 아니. 서로 소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공통 원소가 있으면 쓸 수 있잖아. 네. 겹치는 게 있다는 건 공통 원소가 있다는 얘기고 공통 원소가 뭔지 내가 쓸 수 있어야 돼. 공통 원소가 뭐야? 뭐 그게 둘이 서로가 아니면 공집합 제가 들고 있는 게 없는데 없어. 없잖아. 아. 이게 서로가 안 되려면 뭐라도 같이 겹치는 거 하나 내놓을 수 있어야 돼.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내놓을 수 있으면 아까 선생님 말대로 그 부분집합이랑은 살짝 별 연관이 거리가 멀고. 딴 얘기 사실 상관없는 얘기야. 네. 네. 아,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손이 아니고 어떤 순간은 야, 청소 아주머니가 코로나 확정돼서 일주일 격리래. 어디 쪽이죠? 여기 건물 청소하시는. 알아서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계속 더럽겠구만. 열심히 그냥 선생님들이 청소해야겠네. 그런 거지 뭐. 이가 없으면 인동. 지금 부분집합에 그 부분이 분집합도 포함이죠. 진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만 빼는 거니까 공집합 포함이지. 그리고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분집합 아닌 거죠? 이거는 하나의 기호로 불리는 거죠? 아니 이제 요 집합이 있고 이 집합의 원소로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공집합이라는 원소가 하나 더 있는 거야. 어떤 거냐면 그림으로 그리면 봐봐. 공집합의 원소가 없는 거지. 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집합이 1, 2, 3의 공집합까지를 썼다 라고 하면 네.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자 A라고 쓰고 1, 2, 3의 공집합을 그냥 써도 돼.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빈 주머니가 있는 거야. 이해가 돼? 예를 들어 B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네. 뭐 3, 4, 5, 6이다. 그럼 이거를 B라는 집합으로 표현을 하면 3이 있고 4가 있고 주머니 안에 5, 6이 들어간 게 있는 거야. 아, 이런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 네. 집합은 주머니니까. 그치? 근데 공집합은 뭐야? 안에 아무것도 없는 주머니인 거야. 아, 이해가 돼? 애초에 공집합을 그림을 그리면 안에 원소가 없는 애지. 이런 거야. 그치? 그러면 그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 분집합이다라는 거 당연한 걸 저기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집합이 있어. 내가 1, 2, 3이야 예를 들어 이번에는. 네. 요거의 부분 집합, 그러니까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을 그리라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1 있는 거, 2 있는 거, 3 있는 거, 1, 2 있는 거, 1, 3 있는 거, 2, 3 있는 거. 그 다음에 1, 2, 3 있는 것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는 거지. 이 얘기잖아. 그러면 저거 쓸 때 그냥 1, 2, 3이라고만 써도 되는 거예요?
아니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잘 안 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벤 다이어그램을 잘 안 하지. 근데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안 하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할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걸 벤 다이어그램 굳이 그린다 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요. 집합이니까 동그라미로 이렇게 해야지. 근데 저렇게까지 잘 안 해.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까지는 잘 안 하시잖아. 자, 질문들 하세요. 안 되는 거. 35번까지는 충분히 별 문제 없이 풀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봐도. 쉽네. 자, 화장실 갔다 와서 잠깐 갔다 오시고요. 다 했어 벌써? 투도 풀어. 투도 풀어. 투도 숙제잖아. 아니 뭐 졸려. 학교에서 영화를 틀어주는데 잘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영화 봤는데? 뭐 봤냐? 뭐 봤냐고요? 사서 어떻게 샀지? 저희 범죄도시 봤고 에나벨 봤고 별로 재미없는 한번 거. 봤고 범죄도시 재밌었을 것 같은데 다 이미 보지 않았어 근데? 저는 영화관을 거의 안 가요. 지금 영화관 안 가도 다운받았어. 자, 밥지였어요. 답지? 뒤에 있지. 이 절반이 문제고 절반이 답지인데 쓰드시면 되죠. 영상 끊어야겠다. 이렇게. 그냥 잠깐 봐봐. 영상 끊어보지.